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유두한 교수입니다. 2025년 대한작업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 포스터와 온라인 구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는 대표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문승희입니다. 오늘 발표는 서론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고찰 및 결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으로 총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HO의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즉 ICF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장애는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수행과 사회적 역할 참여에 여러 가지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낮은 고용률과 직업 선택의 제한, 그리고 직장 내 차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또한 교육은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 고용률은 34.5%였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64.7%와 고용률 6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지식과 사회적 기능을 높여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애인은 법적으로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노동시장과 교육, 복지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활동 상태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취업자, 취업자, 비경제활동자로 세분화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정도와 교육 수준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산업 서비스 MDIS를 통해 제공된 202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태블릿을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 파티 방식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전체 조사 응답자는 약 11,000명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5,68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OECD에서 정의하는 생산 연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통제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입니다. 둘째, 등록 변수는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 셋째, 종속 변수는 경제활동 상태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3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했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당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66.1%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연령은 50대가 3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가 22%, 40대가 1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혼은 35.9%, 이혼이나 벌거, 사별은 16%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성별과 결혼 상태는 경제활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은 경제활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자와 비경제활동 집단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가능성이 약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0대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0.24배로 낮았고, 결혼 상태에서는 결혼, 동거 집단이 이혼, 별거, 사별 집단보다 취업 가능성이 2.15배 높았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취업 가능성이 0.38배 낮았으며, 무학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0.1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집단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성별과 장애 정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 가능성이 2.24배 높았고,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실업 가능성이 0.42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번엔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장애 정도, 교육 수준이 경제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한 장애를 가진 집단,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 여성, 고령층, 그리고 미혼자가 경제활동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교육기회, 고용지원 서비스에서 취약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체 1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5,683명의 자료만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장애인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실업자 집단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계적 검정에서 유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집단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우울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나 지역사회 환경, 제도적 요인 등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재활을 연계한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장애인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공학기기와 디지털 접근성을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근로환경 적응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취업자의 경우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 모두 경제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자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와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의 고용 격차를 줄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